제490페이지 이제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1번 보면 사업주체에 관한 사항인데, 사업주체의 사업주체란 주택건설 사업계, 대리조정 사업계, 사업계 승인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 주택법에서 하는 사업이 두 가지겠죠. 주택건설, 대리조정. 좌우지간 뭐는 받으라고요? 사업계에서 만들어서 승낙은 받습니다. 이걸 보고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누가 있는가? 자, 사업할 수 있는 자는 국가지자체, 토지공사, 그리고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 대리조정 사업자. 토지주택공사 점 찍고 씁시다. 빠졌네. 지방공사. 토지주택공사 옆에다 점 찍고 써야죠. 지방공사. 자, 밑에 2번 보면 등록사업자입니다. 등록사업자. 연간 줄 거 봐요. 연간 줄 거고. 단독주택 20호 줄 거야 돼요. 공동주택 20세대 줄 거야 돼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면 30세대 다 줄 거놔야 돼요.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연간 만저금의 대상의 대리조정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국토교통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연간 20, 20, 단독 20, 연간 공동 20, 연간 도생 30, 그리고 연간 대지 만 20, 20, 30만. 언제? 1년 동안. 1년 동안 단독을 20호, 1년 동안 공동을 20세대, 1년 동안 도생을 30세대 이상, 1년 동안 대지를 만들고했다 이상. 그 사업을 하려면 체크합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합니다. 등록 암기해야 돼. 다만 다음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않는다. 자, 박스 잘 나옵니다. 국가지자체, 공사, 국가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록 안 해도 괜찮아요. 4번 공익법인, 그건 중요하잖아요. 5번, 6번 신경 쓰고 5번 주택조합. 가로 안에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은 주택조합. 등록조합 공동을 하는 주택조합은 등록 안 합니다. 6번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인데 등록사업자 공동을 하는 고용자도 등록 안 합니다. 중요하니까 암기해야 돼요. 연간 20, 20, 30만 이상 하려면 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해도 그 규모 이상 할 수 있다. 누구? 국가지자체, 공사, 또 공익법인도 있고 주택조합은 누구랑 같이 할 때? 등록사업자 같이 할 때.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도 누구랑? 등록사업자 같이 할 때. 그때만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더 보지 말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조금 넘어가면 나머지 손대지 말고 내비둬요. 지금 할 게 없어요. 494페이지 3번 공동사업주체. 4월달에 할 겁니다. 4월달에. 옆에 4번 주택조합. 주택조합은 중요한데 참 다행스럽게도 26회 시험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25회 두 문제 내고 26회 참 다행스럽게 안 나왔어요. 어쩐다고? 내년에는 반드시 나온다고. 주택조합이랑 많은 수의 구성의 주택 마련,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다음의 조합. 지역, 직장, 리모델링입니다.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에는 크게 주택조합은 뭐가 있고요? 지역주택조합. 웬만하면 깨끗이 좀 닦아준 게 좋아요. 이거 전국 사람들이 다 봐야 되는데. 막내 좀 신경 좀 쓰고. 첫 번째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을 건설합니다. 두 번째 직장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은 주택을 건설하고. 두 번째 직장이 또 있어요. 직장은 두 가지. 또 직장주택조합인데 얘는 공급받고. 그리고 세 번째 리모델링 해가지고 주택조합에 크게 세 가지. 지역주택조합은 이 조합원 모집해서 주택조합이 직접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합니다. 직장주택조합도 조합원 모집해서 직접 건설합니다. 이 직장주택조합은 건설하지 않고 직장주택조합을 만들어 놓고 조합만 기다리면 누군가는 국민주택을 건설해요. 국민주택 딱 건설하면 그렇겠다. 그냥 가서 받아오겠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한 직장주택조합.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의 지역이란 하나의 도시가 아니고 뭐라고요?
광역생활권, 9개 광역생활권. 자꾸 좀 읽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직장은 같은 직장 근로자가. 리모델링은 줄 거 봐요. 무슨 주택?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 하려고 만든 조합입니다. 자, 조합의 설립에 관한 사항인데 1번 지역 직장 설립인가입니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해서 주택조합 설립할 때는 관할 체크합시다. 시군구 인가받는다. 중요합니다. 중요. 지역주택조합은 시장, 군수, 구청장 찾아가서 인가받습니다. 시, 군, 구, 인가. 2번은 지금 볼 게 아닙니다. 넘어가고 3번, 4번, 5번에 이제 조합 설립 신고에 관한 사항인데 자, 5번 읽어볼게요.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자 설립하는 데는 체크합시다. 시군구 신고한다. 이렇게 지금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자분 시군구에게 신고합니다. 그러면 얘도 이 건설하기 위한 직장주택자도 시군구 인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리모델링도 시군구 인가니까 어느 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얘가 중요하죠. 얘가 중요. 남들은 전부 다 인가받는데 혼자만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자만 시군구 신고한다. 이게 답으로 아주 잘 나온 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간단해. 주택조합 설립하려면 어쩐다? 시군구 인가.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시군구에게 신고. 두 개 딱 잡아요. 원래는 시군구 인가인데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만 시군구 신고다. 인가 신청서에 뭐 들어갑니까?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고 인가냐 신고냐. 주택조합은 시군구 인가.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시군구 신고. 이틀만 지나면 생각도 안 나요 그거.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 반복. 그 정도 알아놓고.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497페이지 3번 조합원입니다. 조합원 수. 주택조합은 건설 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조합원을 구성하되 조합원 수가 20명 이상이 된다. 리모된 주택조합은 그러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몇 명이냐 조합원 몇 명이냐 그러면 여기다 건설한다. 건설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인가받는데 몇 세대 지으려고 그랬더니 500세대 건축할 거요. 그러면 2분의 1, 최소 2분의 1 이상 모집해야 되니까 최소 몇 명 이상 모집해라? 250명 모집해야 설립인가가 500세대 설립인가가 나온다 얘기입니다. 500세대가 아니고 30세대 할 건데 30세대에 2분의 1이면 얼마요? 15명이다. 이러면 인가를 안 해준다. 이러면 이때는 몇 명 모아야 된다? 이때는 20명 이 얘기입니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하되 최소 20명 이상.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하되 최소 20명 이상. 건설 예정 세대수. 건설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니까. 그럼 저 말을 놓고 몇 명 이상? 20명 이상. 리모델링 주택조합원은 몇 명 모을까요? 이 말은 이게 지금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가 몇 명입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 수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조합 조합원은 건설 예정 세대수에 얼마 이상을 하되 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20명 이상이 된다. 단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러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동그라미 2번, 3번은 지금 볼 게 아니고요. 4번 조합원의 자격인데 지역, 1번 직장 이것들이 잘 나오는데 이 지역주택조합이 되려면 직장조합이 되려면 리모델링 해봤자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지역주택조합이 되려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부터 입주 가능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부터 언제까지 입주 가능일까지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된 주택 85 이하 된 주택을 하나면 하나
85 이하 되는 주택을 갖다가 1주택이요. 하나를 소유한 세대주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거나 85 이하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세대주.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 신청 현재 같은 도시에서 6개월 이상 뭘 해야 돼요? 거주를 해야 되는데 6개월 살 것, 이거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1번이 잔뜩 긴데 1번을 확 줄여봐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가 신청일부터 처음이죠. 처음. 입주 가능 끝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다. 뭐라고요? 무주택. 확대 무주택. 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또는 85 이하 한 채 가진 세대주. 그 다음 2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 현재 조합을 설립하는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것. 조합 설립 지역에 얼마 이상 살고 있을 것? 6개월 이상 살고 있을 것. 근데 6개월 이상 거주할 것,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첫 번째가 중요하니까 첫 번째를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것 때문에 지금은 지역주택조합이 활성화된 이유가 원래 지역이 하나의 도시였는데 하나의 도시 틀을 깨고 광역 생활권을 바꿔주고, 두 번째는 원래 이게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게 60 이하 한 채인데 60이 하나인데 지금은 85 이하 하나니까 범위가 엄청 넓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아무리 모집하기가 쉬워졌어요. 두 번째 예입니다. 예, 직장입니다. 직장주택조합은 위에는 똑같아요. 위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부터 입주 가능까지 무주택 세대주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되는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이면서, 두 번째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현재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인데 같은 도시 같은 직장에 근무를 하면 돼요. 얼마 살아. 이게 직장이니까 조합 설립 인가 신청 현재 같은 도시 같은 직장에 근무할 거. 그러니까 두 번째는 중요하지 않고 얘가 중요가 아니고 얘가 중요하고 이걸 잘 봐야 된다고.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1번 설립 신고의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한다. 얘는 어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 한다. 두 번째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인데 같은 도시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 된다는데 중요한 얘기예요. 무주택 세대주.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6월달에 합시다. 해봤자 나오질 않으니까. 공동주택의 소유자.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은 공동주택 소유자. 단지 내 상가도 같이 할 텐데 단지 내 상가가 복리시설 소유자도 포함한다.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 직접만 잘 잡아놓고, 그 다음에 5번 조합원의 교체 및 신규 가입 근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할 만큼 중요하지 않고, 6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1번 사업계획 승인.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몇 년 내? 2년 내. 암기하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된다. 리모델링은 가로 안에 30세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은 허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리모델링 할 때 이겁니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세대수가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 안 하는 리모델링은 무조건 허가예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세대수가 증가해요, 안 해요? 세대수가 증가 안 해요. 세대수가 증가해요. 세대수가 증가 안 해요. 그냥 리모델링 허가받거든요. 리모델링 허가받고. 세대수가 증가해요. 몇 세대 증가하는데 몇 세대? 몇 세대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세대가 30세대. 증가하는 세대가 30세대 미만이다. 그냥 너는 리모델링 허가 받으세요. 허가. 증가하는 세대가 30세 이상이다. 그러면 너는 뭐 받으세요? 사업계획 승인 받으세요. 사업계획 승인. 좀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리모델링의 원칙은 뭐 받는 거예요? 허가. 리모델링은 허가를 받고 하는데 리모델링 허가라 그래요.
근데 리모델링해서 세대수를 늘리겠다. 늘어나는 세대가 얼마 이상이다? 30 이상이다. 그때는 리모델링이지만 사업계획 승인이 돼요.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조합설립 인가받는 날부터 2년 내 뭐라? 조합설립 인가가 떨어지면 몇 년 내?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라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 안 한다. 안 하면 어쩐다? 네 설립인가 취소하겠다. 취소.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라. 리모델링이면 2년 내 뭐 받아라? 리모델링 허가 받아라. 허가. 근데 리모델링해서 30세 이상 세대가 증가되면 너 또한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결론 포인트는 뭐냐? 2년이에요. 2년 내 뭐해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라. 안 하면 어쩐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지금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어요. 주택자분 이런 게 이제 주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501페이지 가면 주택자금인데, 주택자금 이제 원래 주택자금에 5가지가 있었는데 중요한 게 2가지가 없어지고 중요성이 없는 것만 3개 남았어요. 그 중에서 혹시 가능성이 있다면 주택상환사채. 자, 발행자 줄 거 봅시다.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줄 거는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토지공사와 등록사업자는 줄 거 놓고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 주택상환사채입니다. 주택상환사채. 원래 우리가 사채 사게 되면 뭐가 나와요? 투자할 때, 주식에 투자할 때는 뭘 발음하고 주식에 투자해요? 주식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엄마하고 할머니는 어쨌어요? 그러면 오늘 막내가 수업을 잘 듣고 집에서 설명해. 다음 좀 물어볼 테니까. 배웠나 안 배웠나?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볼 테니까. 우리가 현대가 돈이 필요하면, 현대가 돈 필요하면 뭐 발행하고? 주식 발행해서 자금 조달, 그럼 뭐 발행하고? 사채 발행해서 회사채 아니면 회사채. 그러면 현대가 발행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투자지, 투자.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뭘 바라보고? 얼르면 팔려고?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고 주식은 원래 뭡니까? 배당. 사채는 뭡니까? 이자. 장사가 잘 되면 배당이 많이 나오고 안 되면 배당 없는 거고, 장사가 잘 되든가 말든가 확정된 이자 나오고, 대박 칠 수가 있고 대박 칠 수가 없는 거고, 안전빵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자로 가고, 안전이 아니고 대박이다 그 사람들은 배당으로 가고, 그 차이점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사채는 만기되면 기간이 있으니까 만기가 되면 뭐 주고, 원금에다 뭐 준다? 이자 준다. 원래 이게 사채 아닙니까? 사채. 이게 사채인데 여기 말하는 사채는 주택상환사채는 만기 되면 원금 이자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준다고? 집 준다고. 집. 주택. 그게 주택상환사채입니다. 누가 발행한다고요?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인데 토지공사가 발행하고 내가 샀는데 토지공사가 망하면 어쩌죠? 안 망합니다. 토지공사 절대 안 망합니다. 왜요? 국가가 만들었으니까. 등록사업자 현대 망하면 어쩌죠? 망하면 뭐 휴지지 어쩌기 뭐지. 현대가 망했는데 어쩌겠어요 그거. 망한 사람 우리 책임지겠어요? 망하면 어쩐다? 휴지지. 그러면 불안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항상 민간, 부도이죠. 부도, 민간. 그래서 뭐가 나온다? 보증. 그래서 2번입니다.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자산백계, 기술력 등의 대리인이 정하는 다음 기준을 맞고 금융기관, 주택, 토지보증권 체크합시다.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등록사업자는 뭘 받아라? 보증 받아라. 보증. 지급보증보다 네가 망하면 누군가 책임은 져야지. 그 다음에 3번 발행승인인데 승인권자 누구냐? 그건 암기 좀 해야 돼. 사채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승인 받으세요. 누구한테? 국장한테. 승인권자는 국장 암기하시고. 발행 방법은 액면 또는 할인 발행입니다. 액면 또는 할인 발행. 기호와 번호 붙입니다. 기호. 이 항상 기명, 무기명 증권이든 기명 증권이든 증권에는 번호 있습니다. 번호. 증권에는 항상 번호가 있는 거예요. 넘겨봅시다. 넘겨보고
자, 4번 봐요. 4번. 주택상환사채가 기명입니까? 무기명입니까? 기명증권. 명의 변경은 취득자 선명과 주소. 기명증권이면 증권에 뭐가 나온다고? 이름이 나온다고. 이름이. 기명증권이면 증권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명의 변경했으면 취득자의 성명 주소를 원부에 기재하고 성명을 채권에 기재해야 발행자 제3자에게 자기 거라고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명증권이면 원부하고 증권 대조했을 때 맞이하는 게 증권번호 1번 주인은 누구, 소유자 누구, 발행회사 가면 원부에다 증권번호 1번 소유자 누구 이게 맞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명증권이니까 취득한 사람은 내가 샀다 그러면 빨리 발행회사 가서 원부에다 뭐 써라? 내 성명, 내 주소 쓰고 증권에도 내 이름을 써놔라. 바꿔놔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행 조건에 관한 사항인데 자 1번 필요 없고 2번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때 3년이란 발행일로부터 공급계약 체결시까지가 3년이고 2번 주택상환사채는 양도, 중도 해약이 안 되는데 다만 해외 이주 등 이런 사유가 있으면 양도, 중도 해약이 됩니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이고 원칙은 양도, 중도 해약이 안 되는데 해외 이주 어쩔 거예요 그거. 그때는 팔아야지. 해외 이주하거나 등등등 몇 가지 사유가 있어요. 양도, 중도 해약이 됩니다. 양도 했으면 양수인 어쩌라고? 명의 변경해라. 그래야 대항력 갖는다 이 얘기고. 3번 주택상환사채료입니다. 등록사업 등록이 말소도 그가 발행한 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등록사업자 망해도 내 그럴 줄 알고 뭐 세워놨다? 보증 세워놨으니까 사채는 유효하다 이 뜻이고 상법 적용인데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주택상환사채 누가 발행한다고요?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가 채권 발행할 때 그 절차가 우리나라는 무슨 법에 있냐? 상법에 있어요. 상법이 뭐라고? 일반법이에요. 일반법. 국가가 채권 발행하면 국채법에 있어요. 국채법. 지자체가 채권 발행하면 지방재정법. 그 절차가. 일반인이 우리 같으면 일반인이 채권 발행할 때는 상법이 일반법이라고. 그래서 항상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저 법 규정을 따르라. 저 법이 뭐라고? 일반법이라고. 등록사업자가 누구니까? 민간이 채권 발행할 때 우리나라 무슨 법이 있다? 상법이 있다. 따라서 상법 사채 발행에 대한 규정을 따르라 이 얘기입니다. 그게 주택상환사채. 처음부터 다시 주택상환사채는 누가 발행해요?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 망하면 어쩌죠? 안 되지. 그래서 보증받는다. 발행계획 작성에서 누구 승인? 국장 승인입니다. 이게 기명입니까? 무기명입니까? 기명입니다. 양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저렇게 자신있게 돼요 하다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이요. 양도 중도해약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공법에서 안 돼. 금지. 하지 마. 공법 금지는 항상 상대 금지. 안 돼. 단 이러면 돼. 일단은 안 돼 해놓고 단 이름 꼭 이게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금지인데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된다고. 이민 갔다니까. 그때 양수인은 뭐 하라고? 원부에다 주소 성명 쓰고 증권에 성명을 써야 대항력을 갖는다.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그가 발행한 사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법 사채 발행 규정을 따르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잊어먹을만 하면 또 하고 먹을만 하면 또 하고. 옆에 503페이지 국민대사업 특별회계 등 6월달에 생각나면 합니다. 3번 입주자 저축인데 입주자 저축은 6월달에 생각나면 합시다. 원래 입주자 저축에는 지금 통장 가지고 있습니까? 네. 진짜 있어요? 네. 자, 그 통장 명칭이 뭡니까? 주택청약종합저축. 1번 청약저축, 2번 청약예금, 3번 청약보금, 4번 주택청약종합저축. 4번입니까? 4번. 네, 원래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복잡한 거야. 전부 다 싹 없애고 하나로 바꿔놨어요. 주택청약종합.
지금은 싹 바뀌었습니다. 변경이 돼가지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 하나로만 통일됐습니다. 6월 달에 생각나면 합시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택지, 취득, 특례 등 1번 국공유지 우선 매각 임대 4월 달에 합니다. 2번 환지 방식 4월 달에 합니다. 3번 토지 등의 소용사용 4월 달에 4번 타인 토지 출입 6월 달에 5번 토지 매수 업무 위탁 6월 달에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이쪽은 중요 파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4번 주택 건설 사업 시행 1번 사업계획 승인 미리 말하지만 중요 파트는 아닌데 이게 지금 이번 26개 시험에 처음 나왔어요. 처음. 26개 시험에서는 주택법에 있던 내용 일부가 많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없어진 딱히 낼 데 없다 보니까 이런 쪽이 나왔어요. 사업계획 승인인데 사업계획 승인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서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건축한다. 주택을 건축한다. 무슨 법을 써야 돼요? 주택법을 써야 돼요? 건축법을 써야 돼요? 주택을 건축한다. 주택법 써야 돼요? 건축법 써야 돼요? 그러면 그 주택이 무슨 주택인데? 무슨 주택인데? 단독주택인데 공동주택인데 해가지고 단독, 공동, 단독은 호입니다. 20호, 공동은 20이 아니고 30입니다. 30. 예, 30호, 30세대를 기준해가지고 지금은 원칙만 예외는 나중에 할 거예요. 원칙은 30호, 30세대 미만이냐 30호, 30세대 이상이냐 30호, 30세대 미만이면 건축법에서 뭘 받고요? 건축 허가를 받고 30호, 30세 이상이면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택법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빠른 얘기합니까?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뭐고 두 번째, 승인권자가 누구냐? 이게 올해 시험에 처음 한번 내더라고. 그러니까 절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요. 시작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 1번 원칙. 다음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시행하는 자 또는 만제곱미터 줄겁시다. 만제곱미터 대이종 사업 시행하는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넘겨봅시다. 단독 30, 공동 30. 아까 대지는 얼마라고요? 만. 50은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지금부터 뭐 50 그럼 헷갈려서 안 돼요. 30, 30만이야. 30, 30만. 단독을 한꺼번에 얼마 이상? 30% 이상.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을 한꺼번에 일시에 30세대 이상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대지는 한 번에 얼마 이상? 만제곱미터.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받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2번 예외. 안 나와요. X. 예외 나온 적 없습니다.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 올해 처음 나왔는데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누굽니까 하면 이제 대상 봐죠. 대상 뭐라고? 30 만제곱미터 이상. 단독 30, 공동 30, 대지 만제곱미터 이상. 사업계획 승인권자 누굽니까 하면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기준에서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합니다.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 하나의 도시가 어디라고? 웬만하면 잊어먹지 말라고 여더라고요. 특별시, 광역시, 또 특별자치시, 또 특별자치도, 또 대도시. 원래 시하고 대도시는 하나에 하나. 그러니까 대도시 시장 원래 이게 두 개 돼. 시 아닙니까? 시. 그러니까 어디하고 원주시하고 성남시하고 같은 레벨로 좀 보지 말라고. 같은 시는 시인데 원주는 여기 있는 시고 성남은 여기 있는 시고. 원주시장은 무슨 일 하려면 항상 도지사한테 해주세요. 성남시장은 도지사 안 찾아가요. 딱 한 번째 한 번. 성남시 도시 기본계 만들 때만 찾아가고 두 번 다시 안 찾아가요. 그리고 어디입니까? 군이니까 군수. 10만 미만이면 대지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대도시장, 시장, 군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하지. 누가 한다고? 본인이. 누가 한다고? 본인이. 누가 한다고? 본인이. 누가 한다고? 본인이. 누가 한다고? 누가 한다고 달라지는 게. 이건 누가요? 도지사, 도지사 이렇게 바뀌어. 이거를 줄이면 뭡니까? 시, 도, 대도시. 이거를 줄이면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 이게 되는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 10만 미만이다.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 하나의 도시가 어디라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시, 군.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 군수. 10만 이상이면 시, 도, 대도시장이다. 결론 차이가 나. 이거 아니까 차이 나요. 얘만 차이가 나. 두 번째,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가 하나, 둘, 셋. 이런 것은 6월달에 할 겁니다. 6월달에. 절대 안 중요합니다. 3번 공구별 분할시행. 아까 설명했죠? 공구별 분할시행은 한꺼번에 대형을 해가지고 한 방에 망하지 말고 몇 번 나눠 하냐고요. 주택단지가 뭐라고요? 사업계획 승인받아 1단위도 주택단지인데 둘 이상 공구로 분할해서 합시다. 그러면은 공구는 몇 메타 폭으로? 6m 폭으로. 하나의 공구는 최소 몇 개 들어간다? 300. 그러니까 전체 단지가 몇 세대 이상 돼야? 600세대 이상 돼야. 그게 한 문제짜리요. 600 가로 딱 치고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는 600. 그래서 공구별 분할시행. 주택 건설 시행하는 자는 세대수가 체크합시다. 600 이상의 단지. 600 이상의 단지.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수 있습니다. 4번 주택 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입니다. 건설 사업 승인 받은 자는 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거는 중요. 합격 후에는 남자분들은 특히 중요해요. 남자.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누구라고요? 40 이상 되는 남자. 30 중반도 얼굴이 험악하면 남자로 들어가요. 남자분들 반드시 상가나 공장이나 땅 해야 되는 땅 하려면 이거 잘 알아야 돼. 땅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단 다음에 해당하면 미확보해도 된다. 다음에 해당하면 미확보해도 된다. 미확보해도 된다. 하나, 둘, 셋. 세 번째부터 합니다. 세 번째부터. 잘 보세요. 여기에다가 사업계획 승인 받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몇 세대를 할까요? 500세대를 건설합시다. 500세대면 기본적으로 뭘 받아야죠?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읍시다.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죠. 물론 해야죠. 원칙은 어쩌고 원칙은 대지 소유권을 어쩐다? 확보하라. 간단하게 땅 사와라. 승낙해줄게. 땅 사와라. 예외적으로 소유권 미확보해도 되는 경우가 세 가지. 1번, 2번, 3번. 3번. 누구는 국가, 지자체나 공사는 소유권 미확보해도 됩니다. 국가, 지자체, 공사. 두 번째는 소유권은 미확보했지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면 됩니다. 소유권은 미확보했지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면 무슨 얘기냐? 현대가 건설 사업 하는데 자 주민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자 이리 모여봐요. 주민 여러분 이리 모여봐요. 땅 주민 지주 담아놓고 자 여기 지금 평당 가격이 얼마 갑니까? 주민들 물어봐요. 평당 가격이 얼마 갑니까? 그러니까 평당 시세가 3만 원인데 주민들이 많이 받으려고 뻥쳐가지고 6만 원 정도 합니다. 6만 원 정도 주민들이 평당 지금 시가가 얼마라고 3만 원인데 6만 원 뻥치는 거예요. 현대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래요. 근데 내가 이거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 땅을 전부 다 사줄 테니까 나중에 향후에 내가 9만 원에 매입을 해줄 테니까 9만 원에 평당 9만 원에 사줄 테니까 사용 승낙서에다 뭐 좀 해주세요? 동의 좀 해주세요. 사용 승낙서에 동의 도장 좀 찍어주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찍어주겠어요? 안 찍어주겠어요? 찍어주지. 실제로 지금 얼마라고 3만 원 달에 사실 3만 원인데 뻥쳐서 얼마나 했어요? 6만 원에 뻥쳤더니 현대가 더 준대요. 9만 원 사준대요.
도장 찍어줘야 안 찍어요? 찍어줬죠. 현대는 샀다 못 샀다? 사기는 뭘 사요? 땅 샀다 못 샀다? 못 샀다. 못 샀으니까 소유권 확보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 대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이제 확보돼 있다 이런 얘기요. 이러면 어쩐다고? 현대한테 사업계승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주민 여러분 모여보세요. 현대 땅값이 얼마 나갑니까? 뻥쳐서 6만원. 현대가 그래요? 속는 척하고 9만원에 사줄게요. 파세요. 다 파는데 여기 있는 값이 나는 싫어요. 을이 나도 싫어요. 병이 나도 싫어요. 꼭 좋으면서 싫다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물으면한테 자, 값 왜 싫습니까? 현대가 아니 사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 3만원짜리인데 9만원에 사주는데 왜 싫습니까? 값이 그건 내 마음이지. 싫어. 얼마나 팔 겁니까? 그래 90만원이면 내가 생각해볼지는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꼭 있어요. 그러면 얘가 사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랬을 때 이렇게 안 팔겠다고 나온 애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랬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자, 여기에다 뭘 지정하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느 정도 주민들은 또 찬성해야 돼. 어느 정도 몇 프로냐? 80입니다. 80%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돼요. 땅 지주가 80% 이상은 동의해 주더라. 나머지 미확보한 토지가 미확보한 토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일단은 여기에서 먼저 사업계획 승인은 떨어집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게 지금 얘가 8억 안 판다니까 그러니까 확보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 상태에서 현대는 어떻게 저거를 뺏어다가 사업을 할 거냐? 그래서 만든 제도가 매도 청구라는 매도 청구를 어떻게 하냐? 첫 번째 팔고 나한테 팔아가 매도 청구요. 자, 얼마 줄 테니까 팔아? 시가에 줄 테니까 팔아. 시가에 의한 매도예요. 시가. 재가격 주는 거요. 시가 얼마요? 3만원. 이제 공정가치 3만원이니까 3만원 줄 테니까 팔아. 두 번째, 3만 팔아. 두 번째, 얼마 이상 이것은 최소한 3개월 이상 협상을 해야 돼요. 협의하고. 그러면 제가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겠지. 3만원 택도 없다. 90만원 달라니까. 현대는 90만원 택도 없다. 내가 안 하고 말지. 그래서 세 번째, 현대가 여기서 팔고 나가. 제가 꼼짝없이 나간다 그러면 꼼짝없이 뺏기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 만일에 얘들이 갑이 알고 봤더니 얘는 현대가 공사할 줄 알고 미리 알고 들어오네요. 뭡니까? 투기권 알고 들었으니까 투기, 악의, 제 보호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을은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입니다. 을은 누구요? 원주민. 갑하고 을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제주도지사가 누구예요? 원희룡. 이번에 뭐 제주에 제2공항 만드니까 주변에 땅값이 불쑥하죠. 공항 만드는 그 부지 전부 다 매입해야죠. 매입할 때 보상해 줄 때 어떻게 해준다 말 들었습니까? 원주민 보상하고 외지인 보상은 확실하게 차별화시키겠다. 외지인들 투기해서 단 한 푼도 못 가게끔 아예 보상가를 차별하겠다. 보상가를 갖다가 일단은 그러고 나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팔고 나가는데 원주민이 꼼짝없이 뺏긴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원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돼요. 원주민 보호 조치 해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원주민이라고 할까? 우리 법은 얼마 정도 가지고 있으면 원주민 하겠어요? 10년? 혹시 제가 10년 뒤에 땅 3배 뛰는데 알려줄 테니까 투자할래요? 할 겁니까? 10년 뒤에 땅 3배 뛰는데 투자하고 싶은 사람 오세요. 그런 땅을 어떻게 찾냐 그러면 우리 지도 놓고 잘 봐요. 지도 놓고 이쯤 서가지고 이쯤 돌멩이 휙 던져가지고 떨어진 데 사면 돼요. 10년 뒤에는 10년 뒤에 어딘들 안 뛰겠습니까? 땅이 같은 애 작은데 10년 뒤에는. 근데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10년 뒤까지 바라보고 투자한다. 그것은 좀 너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자식을 위해서 후손 물려준다.
좀 뭡니까? 남북 분위기 좀 좋을 때 뭡니까? 파주 땅 서울 사람들 다 샀어요. 다 샀어요. 안 되면 또 후손 물려준다고. 후손 물려준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물려주더라도 좀 분위기 봐가면서 물려주는 거예요. 분위기 봐가면서. 평생 그 뭡니까? 자식의 백두대간이 개발이 되겠습니까? 그런 데 걸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원주민이다. 누가 원주민이냐 그러면 지구 단위계 결정을 하려면 여기다 먼저 뭐를 지정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겠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뭐 만들어요?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기 전 10년이요. 원주민 누구냐? 원주민 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기 전 10년 이때부터 소유한 자들이 원주민이에요. 이 사람한테 뭐 하지 마라? 매도 청구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원주민이니까 저 사람한테 매도 청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을이 뭐라고? 원주민이 10년 전부터 가지고 있다. 얘한테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을이 중개사 공부해서 그런 사실 알았어요. 아싸! 나는 뭐요? 원주민. 너는 이제 나한테 900만 원 안 주면 나는 안 판다 이제. 이게 뭡니까? 알받기죠. 알받기. 얘는 원주민인데 얼마 달라고? 900만 원. 얘는 투기꾼인데 얼마 달라고? 90만 원. 이 원주민은 투기꾼보다 더 악질이에요. 그죠? 더 안 좋은 사람. 이거 놔줘야 돼? 파야 돼요? 파야지. 저쯤 되면 파야. 저쯤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인정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네 번째, 원주민도 중요하지만 자, 무슨 사업 한다고? 지구 단위계. 지구 단위계 어디서 배운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배웠어요? 국계법. 뭐 할 때 배웠어요? 도시? 그 6가지. 그 6가지 뭐냐고? 1번 용도 지역지구, 2번 구역, 3번 개발자, 4번 개발 정비, 5번 지구단, 6번 입주기재. 그게 뭐냐고? 도시관리계. 아이고 힘들어 나올 때. 이게 뭐라고요? 도시관리계. 도시관리계 뭐예요? 도시를 만드는 게 도시를 만든다. 도시를 만든다. 성격이 뭐를 띈다고? 공익성을 띈다. 공익성을.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도와주자? 사업 주체를 도와주자. 현대를 도와주자. 어떻게 하면 저런 투기꾼보다 더 악질인 원주민 걸 파가지고 하도록 할 거냐. 그래서 만든 제도가 현대는 노력해가지고 얼마 이상? 95% 이상만 확보해라. 95% 이상 확보하면 원주민이고 뭐고 필요 없다. 모든 자에게 할 수 있다. 이러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가 중요 제도니까 이 제도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합격 후가 훨씬 중요해요. 합격 후. 시험은 기본이고 중요는 기본이고 합격 후에 아파트 부지 만들려면 저런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아파트 부지 만든다. 저런 내용을 알아야만 아파트 부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4번 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 자, 정리하게 되면 이겁니다. 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어쩐다? 대지 소유권 확보한다. 이게 대원칙이요. 근데 이건 시험에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중요하지. 미확보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하나, 둘, 셋. 국가자재 공사. 둘, 소유권 없지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 확보. 하나, 얘가 중요하지. 얘가 지구 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 수익권을 확보했고 나머지 미확보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일단 뭐는 떨어진다? 사업계획서에 나온다. 사업계획서는 나왔다. 이제 미확보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첫 번째, 이제 매도 등 시작되는데 얼마 줄 테니까 팔고 나가라. 시가 줄 테니까 팔고 나가라. 얼마 이상 협의라. 3개월 이상 협의다. 그래도 안 되면 매도 청구. 매도 등 팔고 나가세요. 안 판다. 어쩐답니까? 소송에서 이제 뺏을 수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요. 그런데 여기서 선의의 피해자, 원주민이 피해볼 수 있으니까 원주민 보호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 지정되기 전 10년 그때부터 소유한 자는 원주민이니까 뭐를 못한다? 매도증 할 수가 없다. 이한테는 돈 주고 협의매해서 협의매수. 그런데 원주민 중에서 투기꾼보다 더 안 좋은 원주민이 있으니까 사업주체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주체는
얼마 이상 확보하면 95 이상 확보하면 모든 지역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면 반대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부분이 중요 파트고 그 다음 보게 되면 510페이지 2번 얘는 4월달 할 것이고 511페이지는 설명해 줄 거 없고 넘어갑니다. 512페이지 가면 공사 착수 있죠. 공사 착수. 착공 기간. 그는 암기해야지. 뭐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암기해야지. 보세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 몇 세대 할 겁니까? 500세대 할 겁니다. 500세대 합니다. 건축 허가 받아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여기에다가 500세대 할 겁니다. 건축 허가요? 사업계획 승인이요? 당연히 사업계획 승인이지.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이거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500세대는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번에 미분할 시행입니다. 얘는 승인받고 몇 년 내 착수하냐? 5년 내 착수. 원래 2년 그랬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이거 망해요. 그러니까 분위기 봐가면서 5년 내만 착수해라. 이번에는 몇 세대 할 건데요? 700세대 할 건데요. 700세대. 700세대 했다고 사업계획 승인 받았는데 이 경우는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109, 209 나눌 수가 있지. 이 경우는. 그러면 얘는 사업계획 승인 받았는데 분할한다. 분할한다. 어디를 먼저 할래요? 109를 먼저 한다. 너는 승인받고 몇 년 내에 한다? 5년 내에. 똑같죠? 최초 공고는 5년. 최초 외에는 최초가 먼저 신고하고 최초 신고하고 2년 내에 따라가야 돼요. 2년 내에 해야 된다. 미분할이면 사업계획 승인받고 몇 년? 5년 내 착수. 분할이다. 자, 최초 공고 5년 내. 똑같으니까. 최초에는 최초 신고하고 2년 내 착수. 거기까지만 알아놓고요. 5년, 2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513페이지 4번 매도 청구. 여기 설명했던 게 지금 거기 나온 게 매도 청구. 이렇게 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516페이지 건설공사의 시행 1번 X, 2번 X, 517X, 518X, 19X, 200X, 521페이지 사용검사 4월달에 할 겁니다. 4월달에. 출제가 거의 안 돼요. 4월달에. 넘어 들어가고 523페이지 8번 공업화 주택입니다. 설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공업화 주택 설명합니다. 공업화 주택.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는 봐요. 아파트 혹시 아파트 짓는 현장 본 적은 있죠? 아파트 짓는 현장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아파트 짓는 현장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판넬을 세워가지고 레미콘이 와가지고 레미콘을 갖다가 이렇게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벽을 만들던가요? 아니면 공장에서 벽을 만들어 가서 이렇게 벽 만들고 기둥 만들고 벽 만들고 바닥 만들고 가서 조립을 하던가요? 아파트 지을 때 기둥 세워가지고 철근 넣고 콘크리트 레미콘자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벽을 만들던가요? 아니면 벽이나 기둥이나 바닥을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붙이던가요? 두 가지 다요? 이것도 봤습니까? 대성현대가 그거예요. 대성현대 이겁니까? 네. 대성현대가 조립식. 그렇게 한답니다. 그게 공업화 주택입니다. 공업화 주택. 저게 강도가 훨씬 더 강해요. 현장에서 만든 것보다 공장에서 만들어서 조립하는 게 강도가 훨씬 강해요. 그걸 보면 뭐라고요? 공업화 주택. 현장에서 만든 것도 있고 이미 공장에서 만들어서 조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업화 주택 끝. 자, 525페이지 3장 주택 공급입니다. 잠시 쉽시다.